설마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의 결사반대에도 정청래 위원장은 다시 한번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진행시켰고 결국 검사 탄핵의 정당성을 온 국민이 알게 되며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청문회장에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5만여 건의 문서를 압수수색해서 경기도정을 마비시키고 배우자와 가족들까지 검사들의 만행에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국민들은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 수사권과 기소권, 국민을 지키고 범죄자를 잡는 데에 서야 하는 그 권력을 사유하며 특정 개인을 위해 개인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유상범과 주진 의원은 자신들이 아직까지도 검사인 것처럼 검사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청문회장에 나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나무라고 겁박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정청래 위원장의 호통이 터져버렸고 그들을 참교육시켜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에서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그 쌍방울의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경고합니다. 검찰의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네, 말씀하세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임용식 때 외치는 검사 선서입니다. 여론의 중심에 선 지금의 검찰, 그 관계자들에게 오랜만에 검사 선서 일독을 벌합니다. 이런 대중들의 물음도 곱씹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신은 검사입니까? 법기술자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영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인데요.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강제의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을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박 검사가 공수죄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로 설죄를 저질렀으며 울산지검 청사대기실과 화장실 등의 대변을 바르는 행위로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관련 의혹을 따져보기 위해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당시 증인 31명과 참고인 3명의 명단이 확정되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아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 관해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이상 법사위에 회부되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라며 그러나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 청문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오늘의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저에게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반법률적 발언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이어 그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불출석 시 의결을 통해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김건희 여사 등 누구든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출석을 강제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진술 압박과 회유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있는 그대로 청문회에서 소상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증인에게 질문 같은 내용 반복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화영 증인 들으면서 좀 답답한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합니다. 증인, 예를 들면 전화를 바꿔줬네 안 바꿔줬네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거나 답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전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짧게 다들 조용히 하세요. 박규택 의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씨가 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검찰 측에서는 특히 박상용 검사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는 단 한 차례도 제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성태 씨와 전화를 바꿔준 적도 없고 만남을 주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계속 법원에도 그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있는데 아마도 해외 로밍에 대한 근거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고 그와 같이 김성태 씨가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그 정황적인 자기 주장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특히 제가 그걸 연결해 줬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네.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유상범, 곽규택, 송석준, 주진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박준태 의원도 경고합니다.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유독 이화영 증인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 유독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일어서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배숙 의원까지 경고합니다. 유튜브를 찍으세요. 앞으로 법당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곽규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계속 끼어들고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의하고 2시 반에 속기하겠습니다. 자백했던 내용부터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무려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이화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그게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백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아니 조서가 나와 있고 당시 아니 허위 자백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 그렇지 않고 설주한 잠깐만요. 당시 설주한 이하인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인가 사임을 하셨고 그 뒤에 6월 12일 이후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내려고 아니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 당시 변호사 맞습니까? 제 말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가 당시에 본인이 회유당해서 자백했다라고 주장하던 그때의 변호사가 맞아요? 6월 12일까지는 설주환 변호사가 네. 검찰청에 배석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설주한 변호사는요. 아니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설주한 변호사는 당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화영 증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는데 음주 사실이 없었던 건 당연하고 이화영 증인에게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을 아예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유아영 증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요. 이한희 변호사도 당시에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인데 음주 사실도 없었고 당연히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유아영 증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가 당시 허위 자백했다고 하는 시점에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일방 의결하면서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쏙 빼고 당시 회유당했을 때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변호사는 빼고 회유당해서 실컷 다 자백하고 그 이후의 변호사만 지금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일방 의결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상을 밝히려고 하면 회유당했던 시점에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 직업인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하나.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해서 지금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 거를 허위로 자백했다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뭐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협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게 됐다. 허위 진술하게 됐다. 이런 주장인데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데 도대체 김성태 회장이 거짓 진술로 뭘 거짓 진술하겠다고 했길래 이거를 허위 자백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당시 김영태 변호사랑 접견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있죠? 그 부분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당시 김성태 회장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에다가 김성태 회장이 돈을 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협박 받은 사실 있습니까? 그런 협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김영태 변호사랑 대화 내용 사이에 녹취가 돼 있어요. 그런 협박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증인의 육성 목소리로 녹음이 돼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기 잠깐만요. 누가 지금 네 하셨습니까? 네. 증인은요, 이렇게 시간이 끝나고, 본인이 답변을,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신청하라고 아까 모두반한테 말씀하셨죠? 네네네. 자, 못다한 발언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성태 씨가 여러 가지 저를 압박하면서 압박의 카드로 굉장히 황당하고 허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마구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테니까. 저기 주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고요. 유상범 간사님은 발언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이 진행 중이니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성태 씨의 그런 허구적인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그런 걸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만났을 때 특히 김영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박균택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욱 유익한 영상 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발 혁명을 위해 힘을 보여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